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온라인 교육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주목받았던 기업들이 뭐 이커머스 관련된 쇼핑도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 업체 엄청 주목받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밖에 나가서 막 남자친구랑 또는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뭐 그런 디퓨저도 같이 만들어 보고 오늘은 같이 손 비누도 만들어 보자. 아로마 비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공방 체험 같은 거를 하면서 뭐 데이트 코스로도 즐기고,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일단 외출도 안 되고 집에 짱 박혀 있어 하다 보면 밖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 근데 취미 활동은 하고 싶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재택을 하거나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뭐 클래스 101을 비롯해서 엄청 많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대규모 투자도 받고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성장했던 배경에는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부캐, 우리 직업은 이건데 사이드로 뭐 이것도 할래 해서 부캐도 열풍이었잖아요. 부캐를 하려면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IT 개발자인데 저녁에는 홈바텐더 뭐 이런 거 하려면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캐에 대한 그런 열풍도 있었고, 고용불안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 다음 잡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나는 다음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 관련되는 그런 교육도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클래스 101, 타링, 패스트 캠퍼스, MKYU, 아이보스 뭐 등등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전문 이러닝 플랫폼들 인기 있었던 강의들을 보면요, 이를테면 13년차 경력 바텐더에게 20가지 칵테일 레시피 배우고 홈텐딩 하기 뭐 이런 거, 어디 뭐 페북 광고에서 꼭 이런 거. 그리고 창업 부업으로 수익 창출하기. 나도 이렇게만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 200% 달성한다. 너무 다 익숙한 광고 문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앞서 얘기했던 뭐 코로나 블루, 부캐 열풍, 그리고 고용 불안 뭐 이런 모든 게 결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목받고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인들 기준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해서 찾아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 7명은 취미 활동을 한대요. 뭐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한 3.8시간이 되는데 주 평균 그러면 몇 시간이나 취미 활동을 해? 라고 보니까 1회 평균 1.2시간에 주 평균 2.4회면 보통 일주에 한 3시간 정도는 취미 활동에 쓴다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은요, 월 한 7만 1,000원 정도는 취미 활동에 쓴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겠죠. 공방에서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뭔가 배운다 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에서는 드로잉, 포묘, 캘리그래피 배운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취미 활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질문해봤어요. 너네 이렇게 취미 활동, 자기 개발 이런 거 왜 해? 라고 했더니 1위는 재미있으니까, 즐겁다. 50.1%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하는 게 취미 활동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오래 할 수 있죠. 2위는 지속 활동 가능성 37.1%.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다음을 준비하는 약간 스킬 그런 거 있죠. 기타 뭐 정신적 건강이다, 수익을 기대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미 활동, 자기 개발하는 큰 이유는 즐거움과 재미 또는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 업체들 좀 살펴보면은 제가 크게 한 3곳을 이야기할 건데, 그 이유는 각각 성격이 조금 독특한 애들만 골라봤어요. 클래스 101 대표적이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0억 투자 받았습니다. 시리즈 B. 그래서 여기 뭐 스트롱 벤처스, KT 인베스트, 미래에스 캐피탈, 끌림 벤처스 투자를 했는데, 이 업체는 교육업체 중에서도 광고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잦은 광고를 봤을 겁니다. 이 업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사실 설립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얘네 컨셉이 그거였어요. 온라인으로 취미 활동해? 근데 수강 신청했어? 준비물 집으로 보내줍니다. 이 키트 까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뜨개질 배우기 하잖아요. 뭐 뜨개질 세트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올해 5월 기준 열린 강좌 수가 4천여 개고 회원 수 4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고 2019년에는 해외에 진출했어요. 미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진출했는데 아직 회원 수는 좀 적어요. 120개국에 진출했지만 20만 명 정도. 한국 대비해서는 이제 초기 시장이긴 한데 뭐 더 성장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일단 개설 강좌 수가 많고 취미에 특화된 클래스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유입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이제는 이제 뭐 취미뿐만 아니라 영역을 조금 넓혔어요. 돈 되는 거, 주식, 부동산, 재테크 이런 쪽으로도 좀 늘려서 얘네가 했던 서비스 중에 저도 이거 괜찮은데 했던 것 중에 머니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올해 종료한 서비스인데 이게 뭐냐면 창업, 부업, 주식, 재테크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요 머니플러스를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은 1년 동안 무제한 이 관련되는 교육 다 들을 수 있어요. 아, 그 약간 학생 때 공부하던 뭐 프리패스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프리패스인데 1년 동안 뭐 여기 있는 180여 개 클래스 콘텐츠로는 한 7,200개 요거 무제한 봐. 그래서 인기 끌어가지고요. 1년 누적 수강생이 한 10만을 돌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요게 재테크, 뭐 주식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 올해 이 서비스 종료했습니다. 근데 서비스 종료한 이유가 못해서 종료한 건 아니고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론칭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진 서비스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나온 서비스가 더 빵빵해요. 클래스 101 플러스라고 해서 요거 월 얼마 내면은 뭐 다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픈했고요. 그 외에도 뭐 시그니처 플러스 월간 키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뭐 약간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흥미있는 주제별로 수강생들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01은 취미로 일어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미경 유튜브 대학 MKYU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MKYU도 가져왔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중에 특이한 게 대학교 컨셉이에요. 이제 평생 회원인데 99,000원 한 번에 내면은 대학생 그런 거 있잖아요. 학번, 입학증서, 신입생 입학 키트, 굿즈 이런 거 다 줘요. 그리고 캠퍼스 공간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뭐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MKYU는요 원래 김미경 대표가 동기부여 강사로 어마어마하게 또 인기를 누렸었죠.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가 정말 많았었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김미경 강사 이제 김미경 대표죠. 오프라인 강의가 막 많아서 쉴 수 없었다가 코로나 기간 중에 강의 수가 0이 됐대요. 오프라인에서 집합교육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 직원이 17명이었는데 3개월 동안 강의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야 디지털 전환해 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 본격적으로 키우고 이렇게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해서 2년 동안 17명이었던 직원 수를 190명까지 늘리고 홍대 건물도 있어요. 진짜요?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좌우간 이렇게 해서 디지털 전환한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김미경이라는 이 인플루언서의 힘을 가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다양한 동기부여 콘텐츠도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KYU는 현재는 B2C뿐만 아니라 B2B 지역 상생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면서 좀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카카오랑 함께해서 우리 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통시장 상인들 있죠. 이들을 디지털로 옮겨올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연세대학교랑 같이 해서 디지털 콘텐츠 같이 만들고 공유하자. VOD 서비스도 같이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ESG 상생 경영을 한다. 이런 콘텐츠 만들려면은 업계에 있는 외부 강사도 좋지만 연대 뭐 짱짱한 교수진들 있잖아요. 그 교수들과 같이 콜라보를 하면은 더 전문적인 강의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B2B 쪽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MKYU는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좀 들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사례가 아이보스인데 아이보스는 사실은 일반 취미 활동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업체예요. 하지만 마케팅과 뭐 IT 이 영역에서는 유명합니다. 실제 마케팅 현업 종사자가 30만 명이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 업체들도 마케터들 교육한다? 아이보스 교육 많이 지원해줘요. 그만큼 이렇게 뭐 SNS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뿐만 아니라 특정 코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데이터 보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마케팅과 IT의
특화된 그런 교육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보스는 특화 기업으로서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마케팅, 뭐 이거 데이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댓글 달리고 막. 그래서 서로 지식 교류의 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외에도 뭐 타링, 팀 스파르타, 뭐 패스트 캠퍼스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 일단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선에서 정리해 보면은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엔데믹과 함께 이들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이제 뭐 재택을 할 수밖에 없다, 부캐 열풍,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가 됐었지만 지금은 거리두기 해제됐잖아요. 오프라인에 나가서 듣는 겁니다. 굳이 내가 그냥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커피숍도 가고 공방 나가서 같이 비누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니즈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갇혀 있었는데 또 앉아서 듣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사이트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구독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구독이야. 맨날 또 몇 개나 구독해야 되는 것인가. 다 빠져나갔다. 근데 좌우간 이렇게 구독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클래스 101, 아까 얘기했죠? 클래스 101 플러스로 구독 서비스 전환했습니다. 얘네 지난 8월 29일에 우리 이제 구독 경제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 선언했어요. 그래서 월 19,000원을 내면은 얘네들 개설된 강좌 4,000개 중에서 한 3,000개 정도는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건 바이 건으로 다 돈 내고 들었는데 갑자기 월 19,000원 내면 이거 다 주면은 이거 돈 될까? 돈 남을까? 했는데 이들이 이런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신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하나하나 듣는데 비싸다 보니까 그냥 싸게 공급할게, 일단 들어와 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일단 맛봐. 왜냐면 실제 클래스 101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들으면은 5개월 정도 수강을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비싼 애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듣잖아요. 2개 이상 잘 안 들어. 그럼 다 듣고 나서 나갈래. 그러면 기존 회원이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 회원 이탈한 애들 데리고 와야죠. 그리고 신규 회원들 일단 발만 담궈 해야죠. 그러니 구독 서비스로 해서 19,000원만 내 월. 대신 무제한이야. 뭐든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000개 강의 중에서 75%인 3,000개는 열어줄게. 이렇게 해서 모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주목받지 못해서 묻혀진 애들 있잖아요. 막 3년 전에 만들어진 클래스들은 안 듣겠죠. 그러면은 뭐야, 우리는 뭐냐, 우리 쎄 빠지게 만들었는데 이거 뭐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열면은 묻혀 있었던 애들 다시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들도 좋겠죠. 왜냐면 3년 전에 만들었던 클래스는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얘네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강사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에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클래스 101만 지적하는 건 아닌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있죠. 수수료 너무 셉니다. 뭐 이게 녹화하려면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도 야 비율이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와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수수료 이만큼 내도 돼 하려면 잘 팔려야죠.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묻혀 있었던 강사들의 그 교육들도 다시 꺼내 쓰기 위한 방편으로,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 전략이 사용되지 않았나 한번 분석해 봅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더 치열해졌어요. 파이는 요만한데 들어온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이 예전에는 한 파이 요만한 시장에 이만큼 존재했는데 지금 이만큼 들어오니까 너무 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와디즈도 교육 사업이 들어왔어요. 무슨 뭔 얘네 펀딩 플랫폼이잖아요. 클래스 펀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맥 유저를 위한 영상 제작 클래스, 뭐 아니면은 일상을 영화로 만드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클래스 펀딩을 해서 이거 듣는다 하면은 오픈되는 겁니다. 심지어 전자책 출판에도 이 영역을 또 확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영업 손실이 한 200억대가 나면서 돌파구로서 이제 영역 확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처럼 원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아니었던 애들도 요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경쟁이 되게 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생존의 문제, 근데 치열한데 광고비는 더 털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겁니다. 교육 플랫폼은 이만큼 많잖아요. 근데 업계에서 전문 강사들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강사가 중복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강사는 똑같은 거 제가 클래스 101에서 봤는데 또 뭐 어디더라? 아이보스, 탈링 뭐 이런 데서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문적인 강사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부르는 플랫폼들은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여기에서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저기에서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그러면은 제일 싼 데 가겠죠. 그럼 마케팅 입장에서도 여기가 제일 싸 하는 그런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광고 마케팅비의 출혈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황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좌우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에는 코로나 수혜를 받으면서 급격히 성장했다면 지금은 경쟁과 생존에 있어서 어떻게 돌파구를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현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원하는 주제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BTS 방탄소년단 대신 이명웅입니다. 너무 위험한가? 좌우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BTS 대신에 이명웅을 1위로 만드는 파워를 가진 A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